바이스톰입니다. 오늘은 한류를 이용해 부활을 꿈꾸던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생각지 못한 난관에 부딪혀서 좌절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대중문화 한류의 위상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대단한 것이라 여겨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류에 대한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뉘어지고 있는지 살펴본 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 일본의 반응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을 것인데요. 대중문화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논의된 것은 19세기 후반인데, 영국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20세기 초반에 문화 비평을 본격화한 것이 그 기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8세기부터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한 도시화와 문맹률 감소로 인하여 사람들의 여가 시간이 증가한 것이 대중문화의 발전이 시작된 이유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데요. 이렇게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해오던 대중문화의 흐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질서를 결정한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었죠. 그때부터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을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보기 시작한 것인데요. 더군다나 미국의 절대적인 힘 아래에 놓여있던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미국의 대중문화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시점 대한민국의 대중문화, 한류가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이것인데요. 한류는 미국 이전에 만들어졌던 유럽의 대중문화와 그 이후 미국이 만든 대중문화의 질서를 모두 벗어나 더 이상 미국에서 온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독자적 영역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해낸 유일한 문화 세력이 바로 한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한류를 지켜보는 시선들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그건 국가에 따라 우리나라와 관련한 상대적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었거나 우리보다 더 강한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던 국가들이 보이는 반응은 보통 이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놀라움, 충격, 인정의 순서로 흘러가는 의식의 흐름인데요.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많이 읽히는 일간지 엘 문도가 놀라움과 충격의 예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스페인 전역에서 K-팝 댄스를 열망하는 수많은 커버 댄스 그룹들이 수도 마드리드에 모여 콘테스트를 열고 열광하는 모습을 조명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한국 K-팝이 수도 마드리드에서 승리했다는 기사는 스페인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K-팝에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놀라고 충격을 받은 뒤에는 인정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는 G7 국가이기도 한 캐나다였습니다. 캐나다의 주요 공영방송사 중 하나인 라디오 캐나다는 이제 K-팝과 K-드라마 등의 한국 문화는 거부할 수 없는 열풍이 되었다고 주목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문화적 영향력의 주요 원천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세계 157개국 742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세계 4대 회계법인 기업 PwC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전망 보고서를 인용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문화 부문은 2023년 8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인구 5천만 명의 대한민국은 문화 부문에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7위를 달성하였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기사는 2017년에만 해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고작 31위에 불과했으나 그 사이에 24개 단위나 상승한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PwC의 분석에 따르면 수년간의 급격한 성장을 한 한류이기에 향후 몇 년 동안은 그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도 있지만 한류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은 그대로 남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류의 위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캐나다인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 있던 국가들이 놀람과 충격 뒤에 인정 단계로 가고 있다면 우리보다 잘 살지 못했던 개발도상국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들은 대부분 패권 국가도 아닌데 이런 게 되네, 문화의 힘만으로도 이게 되네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우리도 해보자 라는 용기를 심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와는 또 다르게 약간 독특한 관점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국가도 존재합니다. 그 국가는 유일무이한 아시아의 선진국이라 자칭하며 우리가 G7에 들어가는 것을 목숨을 걸고 저지하는 일본인데요.
동아시아 문화, 아니 아시아 대중문화의 대표 국가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상과 영향력이 한류로 말미암아 점점 희미해지고 있기에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현재 일본의 모습이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그런 절망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대중문화 전문 매체 스마트 플래시는 지금 일본에서는 왜 한류 음악만 흘러나오는가 라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 예시는 지난 7월 13일 일본의 TBS 방송국이 무려 8시간에 걸쳐 생방송으로 방영한 음악의 날 2024라는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인데요. 기사는 이 초호화 이벤트에 초대된 총 70팀의 아티스트들 중에서 한국 가수들이 다수였다는 사실에 의문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니라 실제로 요즘 일본의 모든 음악 프로그램들에는 한국과 공동 기획을 하는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한국 출연자들이 많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일본 방송에서 한국 아티스트들의 출연 빈도가 점점 더 늘고 있다는 기사는 일본 대부분의 음악 프로그램들에서 이제 한국 가수들은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이 확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 가수들은 일본에서 돔 투어를 성공시킬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흐름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심지어 한국 최대 연예 기획사 중 하나인 하이브가 일본 최대 기획사였던 자니스의 위치를 대신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일본 방송국들은 이미 일본 기획사가 아닌 한국의 하이브를 밀고 있다는 기사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는 K-팝이 너무 많이 들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기사는 그저 특정 한국 가수가 일본에서 인기를 누린 적은 있지만 일본 방송국 전체를 한국이 좌지우지하는 현상은 처음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획사들이 전투적으로 일본 음악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당연해지다 보니 일본의 대중음악은 전부 한국 음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는 꼭 우리 K-팝 그룹들이 영어도 아닌 일본어 가사로 노래를 해야만 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기획사들의 사업적 입장에서는 일본이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기에 이는 불가피한 것이라 보는 해석도 많은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일본이 우리나라 가수들에게만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머라이어 캐리나 본조비 등 서구권의 유명 가수들 중에서도 오직 일본에서만 발매되는 일본어 번안곡을 발매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유독 일본에게만 이런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게 탐탁치 않지만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한국 음악 열풍으로 인하여 일본의 방송국들까지도 자국의 가수들은 뒤로 한 채 한국 가수들의 출연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현 상황이 정말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도 처음부터 이렇게 심각한 우려를 해왔던 것은 아닌데요. 일본의 언론사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젊은 재능들이 한국으로 가서 K-팝 그룹 데뷔를 하기 위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고발하는 기사를 내면서 심지어 한국의 기획사들은 연애 금지 조항까지 넣어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어떻게든 한국 K-팝을 까내리기 위해 비판과 조롱을 일삼아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한류가 발전해 나가자 일본은 이제 한류를 부정할 수 없다면 차라리 이용하겠다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세계적인 한류의 바람을 타고 J-팝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면서 한국도 했으니 일본도 할 수 있다며 K-팝을 이용한 J-팝의 재부상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서구권에서 일본이 한국과 비슷한 문화를 가진 국가로 취급되는 인식을 이용하여 한국 음악이나 일본 음악이나 그게 그거다라는 뉘앙스로 홍보를 하거나 한국 대중문화 속에는 일본의 문화가 녹아들어가 있기에 K-팝은 일본을 따라한 것이며 한류는 일본 문화의 아류라는 식의 기사들을 유럽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에 퍼뜨리기도 했는데요. 또한 일본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도 K-팝 가수들에게 애니메이션 OST를 부르게 하는 전략 등으로 K-팝을 활용한 일본 애니메이션 강화 전략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류 끼워 팔기, 한류 묻어가기, 한류 비난하기 등의 일본의 전략들이 절망에 부딪혀버린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그것은 일본 대중문화의 수뇌부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본의 젊은 재능들의 한국행 러시였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일본의 예술적 재능을 가진 친구들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고 있는 게 아니라서 더 큰 충격을 준 것인데요. 이제 일본의 대중문화는 희망이 없다고 여기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래가 있다고 느낀 일본의 취준생들도 거기에 합세한 상황입니다. 일본 엔터테인먼트 매체 프라이데이 디지털은
미래를 한국에서 꿈꾸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특히나 한국 K-팝 업계에 취직하려는 지망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젠 아이돌 연습생뿐만이 아니라 매니저와 신인 개발팀에서 일하기 위해 한국행을 열망하는 일본 젊은 세대라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일본 대중문화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교육기관 중 하나로 손꼽히는 도쿄의 TSM이라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음악과 무용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인데요. 여기에서도 한류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측은 아예 K-팝 산업 취업을 위한 전공 과목까지 따로 개설해 버렸는데요.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기획사들이 오디션을 개최하기에 K-팝 댄서 혹은 아티스트 과정이 이미 있었던 것은 물론이지만 일본 대중문화 수뇌부들이 기겁할 만한 또 하나의 전공이 바로 K-팝 아티스트 매니저 과정이라는 기사였습니다. 기사는 이제 일본의 재능들이 K-팝 산업에 종사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면서 지금의 일본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동경의 대상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들은 K-팝이 세계적인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산업이라 생각하기에 글로벌화된 K-팝 업계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큰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이 기관에는 K-팝 아티스트 과정을 전공 중인 학생들이 약 900명이며 매니저 전공을 수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약 200명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커리큘럼에는 매니저 업무, 신인 개발, 팬클럽 운영, 상품 기획 개발, 이벤트 기획 등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각 기획사들의 시스템적인 차이점이라든지 한국어는 물론 영상 편집과 마케팅까지 배운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전공을 밟고 있는 일본 친구들 중에는 특히 한국 아이돌의 매니저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진 친구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본사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지만 안 된다면 한국 기획사들의 일본 지사에라도 취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바이스톰에는 90년대 후반부터 몇 년 전까지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면서 오늘 기사에 등장한 일본의 TBS 방송국은 물론 일본의 기획사들과 다양한 업무를 함께 해본 경험을 가진 스태프들이 있는데요. 비록 지금은 일본과 연을 완전히 끊었지만 과거 경험으로 비추어 본 바 일본 친구들이 한국 회사의 일본 지사라면 몰라도 한국 엔터테인먼트 본사에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가장 험난한 업종 중 하나인 매니저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때로는 시스템을 벗어나는 유연성이 매우 중요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일본인들의 대처 능력과 응용 능력은 참혹한 수준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방송국과 기획사 스태프들을 보면서 꽉 막힌 그들의 사고방식에 참 답답함을 많이 느꼈는데요. 이는 비단 일본의 엔터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란 나라가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본이 꿈꾸는 한류를 이용한 일본 대중문화의 화려한 부활, 불가능한 꿈은 애시당초 포기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조차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가 자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일본의 현실은 쿨재팬의 부활을 꿈꿀 때가 아니라 한류에 침식되어 한국 대중문화의 식민지가 될 것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